YTOCTP. 대략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의 유형이 있다. 근데 그거를 인과관계로 풀어가면서 홀리스틱 어프로치라는 것은 어떤 전체 접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는 전체 최적화 이런 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활용되고 응용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 대략 이런 4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는 내가 언제입니까? 2003년도에 신문사에서 났던 기사를 쭉 한번 이렇게 게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자, 여러분이 슬쩍 한번 읽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교통 문제 피해가 여러 가지로 크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매연 때문에 국민들 건강도 해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되는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의지도 없고 국민의 열정도 모자라고 또 등등 여러 가지 국민들이 그냥 팔자소관으로 받아들이고 이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가 됐다. 정부여 나서라. 아니 정치권이여 나서라. 지금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공동대표고 또 공학박사고 교통기술사고 그런데 정부가 나서라. 문제 제기는 했어. 근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한 건 없어요. 청문회 개최하고 전문가 총동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뭔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풀으라는 이야기는 여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케이. 산업고 간 사람이 이런 문제 잘 풀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못 풀 것 같아. 배운 게 뭐 교통을 배웠어. 뭘 배웠어? 응?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생산관리 배워가지고는 이거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겠지. 교통 문제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자, BMG 노스 아메리카라는 그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가 있어요. 캐나다가 있는 건데, 캐나다에. 근데 GM에 납품하는데 GM이 총 그 납품량 60%를 차지해요. 근데 1992년에 GM으로부터 장비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량에 대한 보장은 없이 지속적인 단가 인하만 요구한 아주 불리한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 사장이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이거는 불리한 계약이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계약을 거부하면은 지금 당장 회사가 어려워져. 근데 또 계약을 승낙하려고 하니 이거 불리한 계약이어서 서서히 어려워진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을 못 하고 있어. 이럴까 저럴까. 사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이 말이야.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요거는 2006년도에 내가 또 신문 기사를 이렇게 한 건데, 스크린 쿼터 사수는 추잡함의 극치. 한국 영화계 있는 놈들만 자기들 배 채우는 짓거리. 하여간 말이 거칠지. 그러면서 뭔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 영화 그 스크린 쿼터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그 상영 비율을 제한한다 그 말 아닌가? 얼마나 제한을 한다. 그래서 스크린 쿼터를 이렇게 축소에 반대하기도 하고
또는 뭐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사실 나도 조금 그 뒤에 결과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막 1인 시위도 하고 이 스크린 쿼터 미국 말대로 그대로 듣다가는 우리 영화사는 망한다. 응? 그래. 스크린 쿼터 더 늘려라. 응? 우리 영화 상영 비율을 더 늘려라 이 말이야. 국내 영화 상영 비율을 더 늘려라 그 말이지. 그래야 국내 영화가 산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관객이 보고 싶은 거 보도록 해야지. 의무 비율을 딱 갖고 가면 어떻게 그것이 자유무역이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었어요. 자, 요거는 내가 2006년도인가 실제 회사에서 그 영업 부문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발췌했던 겁니다. 그때 영업 부문의 어떤 영업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들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문제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한 29가지인가가 이게 지금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에서 겪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맨 저쪽에 있는 1번 고객의 요구사항이 당사 현실에 맞춰 변형이 된다. 또 3번 매년 가격이나 요구가 압력이 발생한다. 업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등등 29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는 영업 전략을 세우고 매출을 늘리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 이 말. 네. 문제들. 어떻게 풀 거냐? 29가지나 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가냐 이 말. 쉬운 일은 아니겠지. 하여간 이런 문제도 있어요, 기업에서. 자, 또 이 자료는 사실 말레이시아의 중학교 3학년 지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자료가 이제 그쪽에 있는 분이 만든 자료를 내가 잠깐 인용을 하는데. 지리 교과서, 중학교 3학년 지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학습이지. 네?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인구 증가의 영향이 이제 여기 쭉 기술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인구 증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연자원이 제한된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근데 이거를 주입식으로 얘들아 인구가 늘면은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알았지? 그렇게 가르치고 넘어갈 거냐 이 말이야. 근데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고 저렇고. 그래야 학생들이 이해를 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인구 과잉 문제는 국가의 자연자원이 그 국가 국민의 생활을 지원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그럼 학생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냐? 아까 말했듯이 주입식으로 얘들아 이렇다 알았지?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으면은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 말.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를 시켜가면서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어떤 교육의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지금 문제들을 이렇게 한번 좀 여러 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산업공학에서는 물론 생산 관리 문제, 프로젝트 관리 문제, SCM 이런 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케팅, 세일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이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사실 우리가 이제 어디 사회 진출하든 어쩌든 간에 또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부닥칠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다양하다 그 말이야. 또 그것이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닥치는 그런 문제들도 이보다 더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어떤 것은 또 데이터가 수치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수치로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고
말로써 표현되는 그런 어떤 상황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까 내가 몇 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데이터 나온 문제는 거의 없다 이 말이야. 네? 교통 문제 해결하라. 뭐 교통 문제가 뭐냐 이 말이야. 전부 말로 어떻게 적혀져 있지 꼭 어떤 데이터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스크린 쿼터도 왜 문제가 되고 뭐가 되냐 막 그냥 서로 이해관계에서 자기 주장을 많이 하지 그것이 꼭 수치적인 데이터만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디시전을 해야 되냐 어떤 시나리오를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할 거냐 말 거냐 맞냐 틀리냐 뭐 이런 판단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개 중에서 선택을 할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정책으로 그걸 개발을 해서 정책 제안을 해야 될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자, 범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넓은 범위. 예? 내가 프레지던트라고 했는데 아무튼 뭐 대통령이 다뤄야 될 그런 어떤 큰 범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조직의 매니저가 다뤄야 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한 부분에 아주 기능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보다 나은 어떤 그 의사결정, 그래서 후회 없는 어떤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아까 했었던 그 교통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여기 띄웠는데, 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 신문의 칼럼을 읽고 내가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었어요. 이 사람은 교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지금 상황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가? 내 나름대로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일부 여기다가 이제 인용도 하고 그래서 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략 어떤 이런 말일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은 행복한 생활을 원하고 있고 또 경제적 부는 행복한 생활의 필수 조건이 된다면은 정부는 경제 활동을 장려를 해야 돼. 근데 또 한편으로 교통 문제에 의한 손실은 올바른 정책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은 정부는 또 교통에 의한 손실도 줄여야 돼.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교통이 신속할수록 경제는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정부는 교통을 활발하게 촉진해야 할 어떤 그런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통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교통을 아주 교통량도 많이 소화를 하고 또 속도도 빠르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교통 시설을 갖춰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근데 교통에 의한 손실 비용을 줄여야 된다면은 또 비생산적인 교통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빠른 속도는 연료 소모와 교통 사고의 증가원이 된다면은 정부는 교통량을 줄이고 속도 경쟁을 좀 피할 수 있도록 뭔가 정책을 써야 될 필요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교통 어떤 그 활동을 촉진해야 될 그런 어떤 입장인데 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교통량을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약간 그런 딜레마 속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부한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이런 입장이니까 이런 딜레마에 있을 텐데 이런 딜레마를 우리가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보다 더 구체적인 제안이 되지 않는가?
정부 나서라, 정치권이 나서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라. 그냥 그 말만 계속 하는 것보다 정부가 이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딜레마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훨씬 구체적이고 조금은 더 진전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 이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 훨씬 더 좀 실질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만 막 부호만 내서 주장만 하는 것보다 뭔가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더 잘 잡힌다 이 말이에요. 대안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더 근거가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뭐를 가지고 그 thinking process라는 그런 툴을 갖고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아까 BMG 노스 아메리카라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었어. 자, 그 회사는 TOC-TP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짐은 그 회사의 이제 CEO, 사장이었습니다. 그 사장과 회사 참모들이 여기 두 개의 주입 FRT 이렇게 놓고 있는데 이게 띵킹 프로세스의 어떤 툴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툴이야. 그거를 해가지고 뭔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어.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또는 GM과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 이 둘 중에 뭔가를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해서 FRT도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생각을 거듭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은 계약을 체결하자. 남들은 다 어렵다고 불리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자. 계약을 해놓고 그 불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은 이거는 불리하지 않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는 자신을 얻었다 이 말. 뭘로? 이 생각을 해서 논리적으로 그 상황에 대한 전개 과정을 미리서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불리한 부분이 없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하고 장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결과적으로 이익을 늘리게 됐는데 그때 이런 장기 계약을 한 회사는 2개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다 불리하다고 안 했어. 근데 여기는 해가지고 회사가 이익을 더 많이 내고 서로 결과를 얻어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띵킹 프로세스를 썼다 이 말이죠. 아무튼 한 사례. 또 스크린 쿼터. 사실 이것도 이제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사회적인 이런 이슈 서로 간에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 뭔가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띵킹 프로세스를 이용하면은 그래도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내가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스크린 쿼터 일수를 146일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 영화 산업이 보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거를 73일로 줄여야 된다. 그래야 국내 영화 산업을 개방을 해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또 더 좋아질 수 있다. FTA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이렇게 대립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근데 내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한 결과 이 논쟁의 핵심은 국내 영화 산업 성장에 있는데 핵심의 논쟁은 거기에 있어요. 이슈는. 그래서 방법이 다른데 양쪽은 다 국내 영화 산업의 경쟁력 수준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느냐? 그 경쟁력 수준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저기 미국 헐리우드 수준으로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경쟁력 있는 것으로 보는가 하면은 아니다. 그래도 뭐 국내에서라도 국내 영화 팬들한테 어느 정도 호응만 받으면은 그게 경쟁력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논쟁의 초점이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할 것이냐고는 개방할 것이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개방이냐 보호냐 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스크린 쿼터 146일이냐 73일이냐 이게 개방이냐 보호냐는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날짜의 수준이 다를 뿐이다 그 말이야.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호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방이냐 그렇게 연결짓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니냐 그 말이야. 그래서 해야 될 것은 왜 146일이고 왜 73일이냐 100일이면 안 되냐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날짜에 대한 근거를 더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는 것이 서로 간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 등등. 그래서 또 스크린 쿼터와 FTA 협상을 연계시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이렇게 뭐 등등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어떻게 됐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야. 다만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리뷰하면서 그 자료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입씨름한 그런 자료들이야. 영화 감독 따로, 영화 제작자 따로, 정부 입장 따로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의 입씨름을 내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어떤 그 제안을 한 거라. 내 나름대로. 근데 이 부분에 내가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의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 그런 이야기. 그게 TOC의 Thinking Process의 어떤 역할이라고 나는 볼 수 있다. 자, 또 그 회사의 영업 부문의 문제점들. 사실 이거는 내가 그 회사에 정책을 제안을 해줬어요. 이걸 풀어가지고. 그 정책을 풀어주는 첫 번째 단계가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해결의 어떤 방향을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핵심 문제를 찾았어요. 핵심 문제를. 회사가 고객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회사 현실이 허락하지 않으면 임경변식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 이게 그 회사의 영업 부문에 있어서의 핵심 문제였다. 그래서 이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구해 나가면은 여기에 있었던 29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연결이 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9가지 문제가 서로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더라 이 말이야. 서로 연결이 돼 있더라 그 말이야. 아무튼 회사가 단기 매출 목표 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영업사원은 회사 수입보다 자신의 매출 실적을 중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품질이 안정된 기존 제품의 박리담에 치중을 하게 돼. 그러다 보면은 제품의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되고 그랬을 때 영업이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고 되고 점점 가격이나 요구는 더 심해지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런 얘기.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핵심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볼 수 있겠더라. 그런 얘기. 오케이. 이런 거를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할 수 있는 게 띵킹 프로세스. 29개 그거를 갖고 하나씩 다 해결책을 찾아서 그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것을 내놓으려고 했을 때는 저는 그 해결책을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내놨다 하더라도 실제 실행시키기도 어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회사가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또 임경변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어떤 그런 방향, 그런 방향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 방향만 잘 찾아 놓으면은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저절로 또 해결될 수도 있겠다. 그런 어프로치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어프로치잖아. 부분 하나를 떼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꺼번에 통으로 그냥 해결해 보려는 그런 어프로치다. 전체 접근, 아까 말했던 홀리스틱 어프로치, 그런 게 지금 여기에서 나온다. 자, 또 그 중학교 3학년 지리교과서에서 나왔던 내용들. 주입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자, 무슨 이야기? 인구 증가의 영향이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급격하게 인구 증가가 발생을 하고 또 국가의 자연 자원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그대로 있다면은 어떻게 되냐? 인구 과잉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구는 증가하고 자연 자원은 없고 경제는 성장하지 않으면은 경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인구 과잉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구 과잉이 발생하면은 국가는 국민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공공시설, 의료, 교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 삶이 저하가 돼요. 삶의 질은 떨어지고 공공 서비스가 부족하고 또 식량 부족하고 기아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는 발전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쭉 그려주면은 인구 과잉이 발생하면은 이러기도 이런 결과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런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훨씬 그런 생각들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애우지 않더라도 인구 과잉이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남한테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이제 나중에 저기 할 텐데, 다이어그램의 문법인데, 요거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요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AND가 있고 OR가 있는데, 요 타원형 이거는 AND를 나타내요. AND. 이게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제 금방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TP에서는 이거를 바나나라 그래. 그냥 바나나 모양이다. 그래서.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띵킹 프로세스 TP는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그려가면서 그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이제 다이어그램 형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울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한다면은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보여주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 해결책 내지는 띵킹 프로세스를 이용한 그런 어떤 효과를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띵킹 프로세스를 쓰면은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또 그것을 하자는 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TOC-TP가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보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thinking, 생각을 그렇게 하게 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가이드해주는 그런 것이 thinking 프로세스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들여다보면서 네가 알아서 잘 생각해봐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한번 그려가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가이드해 주는 것이 thinking process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thinking process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개념이 뭐냐면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러니까 아까 내가 화살표로 이렇게 보여줬던 것들이 다 그런 어떤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이어그램이 있지만은 그 다이어그램에 들어가 있는 그 화살표들이 있습니다. 화살표. 예? 그 화살표가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인과관계란 것이 뭐냐, 또 TP에서 사용하는 인과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를 조금 먼저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인과관계. 자,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인과관계라는 것은 어떤 사실과 다른 사실 사이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불을 떼면 굴뚝에 연기가 난다. 그러면 불을 뗀다는 것이 원인행위고 연기가 나는 것이 결과지. 오케이.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더 말하면은 실제 세계에서 존재나 사건에는 반드시 그걸 발생시키는 근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은 그 원인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보증이 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 동일한 원인 밑에서는 동일한 현상이 생겨야 돼. 그게 인과관계야. 원인을 찾았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액형 가지고 수혈을 할 때 뭡니까? O형은 어떤 것에든지 수혈을 해줄 수가 있지만은 AB형은 AB형만 수혈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AB형을 가지고 O형에다가 수혈을 했어. 그래가지고 무슨 탈이 났어. 그러면 그 원인이 혈액형을 잘못해가지고 수혈을 했구나. 그런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수혈을 잘못하면은 계속 탈이 나는 거. 그거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과학이고 그런 것을 규명하는 것이 과학적 어떤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사실 그런 겁니다. 동일한 원인 아래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과학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증하고 그것을 하나의 법칙으로까지 확정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띵킹 프로세스에서 쓰려고 하는 인과관계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원인과 그 정도 결과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냥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을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게 띵킹 프로세스는 인과관계 수준이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어떤 법칙 같은 그런 인과관계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가지고 하나 내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된다 했을 때 이게 원인이고 이게 이제 결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화살표 밑에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꼬리죠. 화살표 꼬리. 이게 화살표 머리죠.
꼬리 부분이 원인이고 머리 부분이 결과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이 인과관계가 성립합니까? 어떻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원인이야.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에? 맞아? 자, 그런데 조금 더 따져봅시다. 자동차가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연료가 더 많이 소모가 됩니까? 어떻게 되나? 엑셀을 밟을 때 연료가 더 많이 소모가 되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연료가 더 많이 소모가 되나?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어떻게? 야 멈춰 하면서 속도가 줄어들면서 연료는 적게 들어가겠지. 근데 왜 연료 소모량이 많다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연료 소모가 줄어든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아까 맞다고 그랬어. 무슨 이야기야? 오케이. 그거를 생각해서 연료 소모가 많다는 이야기였지. 근데 그거는 자동차 교습을 하는 그 자동차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을 했을 때는 맞는 말이야. 당신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으면은 연료 소모량이 많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하면서 운전을 가르칠 때는 그 말이 맞아. 근데 엔진을 개발을 하고 연비를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엔진이라는 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회전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연료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연료 소모량이 줄어든다는 것이 맞는 결과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하고 이 연료 소비량하고의 관계를 규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엔진을 개발하고 연비를 측정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자동차 운전을 교습하는 그 사람이냐 이 말이야. 두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인과관계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이 말이야. 응? 운전 교습 선생은 이 말이 맞아. 인과관계로. 오케이? 자, 그래서 띵킹 프로세스에 쓰는 인과관계라는 것은 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인과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이야기를 운전 교습을 할 때에 쓸 그런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면은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연비 개선을 하고 연비 측정을 하는 그 용도로 쓰려고 했을 때는 이 인과관계는 틀린 인과관계야. 오케이? 그래서 TOTP의 인과관계는 그 문제에 관여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그것은 맞는 말이야. 그 원인이면 이런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 인과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OCTP는 그 문제에 관여된 사람들 간의 어떤 합의,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도출해 가면서 인과관계를 엮어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조직의 여러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어떤 그 과학적으로 또는 그 증명된 인과관계만 갖고 문제를 풀어간다 하면은 그건 피곤해서 못할 일이야. 네? 피곤해서 못할 일. 근데 우리의 목표는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실행을 한 사람들의 합의를 끌어낸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들의 생각들이 모아지면은 그걸로 해서 문제를 풀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TOC, TP를 해야 하느냐 이제 그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이런 식의 인과관계를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는 원인 결과의 관계 또는 목적 달성 어떤 필요 조건의 관계 이런 것을 규명을 함으로써 우리는 개선을 시키고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현재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요.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손을 대. 아주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뭔가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지 않도록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계를 규명을 해서 원인을 규명을 해서 여기에 어떤 손잡이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대책을 넣어서 우리는 이렇게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변화고 개선이고 또 발전이다. 이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한. 자, 그래서 TOC-TP는 인과관계를 활용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과관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TOC-TP는 인과관계를 활용한다. 인과관계를 활용한다. 예. 어떤 데서는 뭐 상관관계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은 인과관계다 이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래야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화살표 실제로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화살표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살표에 여기가 머리라고 했을 때 머리 부분이 결과를 나타내. 머리 부분에 있는 이 어떤 박스. 이 박스를 우리는 엔터티라는 말로 씁니다. 엔터티. 실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것이 어떤 꼭 물건이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개념일 수도 있고, 어떤 장치일 수도 있고, 뭐 제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결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떤 우리가 실제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체, 엔터티, 그런 게 하는데, 이 결과도 엔터티 중에 하나죠. 엔터티. 사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입이라는 게 있는데, 주입은 아까 요게 주입이에요. 그래서 이 주입을 표시할 때는 이 각이 있는 사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의 대책이고 어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고 또는 액션이고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주입. 주입이란 말은 인젝션. 현재는 없는데 새로 집어넣는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손잡이가 없어.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하나 이렇게 들여왔어. 그런 의미로 주입이야. 우리가 주입식 교육 이런 말 쓰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새로운 것을. 주입한다. 그러니까 주사 이런 말하고 같고 또 햄이나 소세지에 첨가하는 어떤 그 향료라든가 맛을 내기 위한 뭐 조미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인젝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인젝션을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이것을 우리가 주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바나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질문을 했었지. 누가 했더라? 해서가 했나? 로지컬 엔드야. 논리적 엔드.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자, 여기에는 지금 이 사각형이 이렇게 라운드가 있는 거, 약간 각이 없이
둥그렇게 있는 그러한 사각형, 그것을 우리는 엔터티라고 그러고, 각이 있는 것을 주입, 실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러한 두 개가 원인 행위가 돼서 이런 결과를 야기한다.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바나나가 만약에 없다면은 이게 하나만 있어도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바나나가 있다는 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과관계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우리가 이 인과관계를 잘 활용함으로써 어떤 그 공통의 원인, 핵심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공통의 원인, 핵심의 원인을. 그래서 여기 있다시피 우리가 공통 원인을 알고 여기에 노력을 집중하면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이런 제약, 다시 말해서 공통의 원인 또는 핵심 원인 이런 것이 이제 제약이라고 봤을 때 이런 제약을 찾고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TOC에서 추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에 네 개의 어떤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게. 네 개가. 그래서 네 개가 움직여서 뭔가 일을 해. 근데 여기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냐면 구성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좀 연결이 돼 있어. 화살표로. 사실 이 화살표를 우리가 인과관계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건드리면은 또 여기를 통제하면은 이런 어떤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것들이지. 근데 여기는 서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전체를 움직이려면은 각각을 따로따로 움직여줘야 돼. 근데 여기는 이 전체를 움직이려면은 얘를 움직이면은 얘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움직이면 된다 그 말.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게 복잡하고 이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더 단순하고 간단하다 이 말이야. 왜? 여기는 통제점이 딱 하나지. 여기는 통제점이 네 개야. 그래서 어떠한 그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그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복잡하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게 많다 이 말이야. 구성 요소가 많아.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어떻게 서로 움직이는지 얼핏 보면 잘 몰라. 근데 그거를 인과관계로 잘 분석을 해서 엮어 놓으면은 이런 경우 같이 이 일부분만 통제를 하고 이렇게 움직여도 전체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 그 말. 그게 인과관계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역할이고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있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떼가지고 또는 다루기 쉬운 규모로 나눠가지고 각각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법보다는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인과관계로 서로 연결을 한 다음에 또 그 연결된 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거기서 뭔가의 공통 문제, 공통 원인, 핵심 문제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거를 해결을 하고 그거를 다루면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한 문제를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또 인과관계를 하면은 그것이 단순한 문제로 바꾸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이야기들은 다른 곳에서도 이미 많이 사실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그 끝없이 왜라고 물어라 하는 것을 우리 그 정조대왕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끝없이 원인을 왜라고 물어라. 원인을 캐라 그 말 아닌가? 그래서 뭡니까?
이치를 따질 때는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힘써 탐구해야 한다. 의심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곳에서 의심을 일으키고 의심을 일으킨 곳에서 또다시 의심을 일으켜서 계속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원인을 캐가면서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는 완전한 지경에 바짝 다가서야 비로소 시원스럽게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몇백 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또 여기에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도 삼성 이건희 회장도 다음과 같이 5번을 왜라고 물으라고 했다. 이 말이야. 왜 그런가? 이 정도로 괜찮은가? 무언가 빠뜨린 것은 없는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인가? 좀 더 좋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생각하라 그랬어. 5번의 왜. 근데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TOC 인과관계 그런 거하고 이거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야. 원인을 캔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그런 맥락이고 비슷한 말처럼 들린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 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로지컬 싱킹, 또 파워 로지컬 싱킹, 맥킨지식 문제 해결 로직 트리 이런 말이 있어. 사실 TOC에서도 로직 트리라는 그런 다이아그램을 그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는데 비슷한 그 용어들이 많이 있다. 그럼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거냐? 또 조금 오래된 겁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의 세계 표준, KT법이다. KT라는 것은 어떤 사람 그 어떤 이름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일본 사람 뭐 다카타 기요 아키인가? 그러니까 요게 T고 뭐 K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또 이게 또 말이 안 듣기 시작하네. 자, 어떻게 다르냐? 근데 제가 요 것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서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 TOCTP는 전체 접근의 관점에 서 있다. 그러니까 홀리스틱 어프로치인데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그 중에 어떤 핵심을 찾아가고 공통의 원인을 찾으려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조대왕이나 도요타 이건희 회장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그것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그냥 깊이 원인을 규명해 가라 하는 어떤 그런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확장이 되고 더 큰 문제도 그런 것을 적용하면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은 되겠지만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라. 어떤 그런 정도의 말이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까지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전체 접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로 TP가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 TOCTP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알고 보면 상당히 단순해요. 나중에 이제 오늘 또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그 생각하는 기본 원리는 인과관계를 규명해서 생각하는 기본 원리는 이런 충분조건사고와 필요조건사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분석하고 해결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범용성이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또 조직적인 문제 해결에도 사용 가능하다. 또 조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것은 쓸 수가 있어요. 기업이든 공공조직이든 학교든 어떤 서비스 업체든 제조업이든 상관없이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TOC-TP를 잘 써가지고 큰 성과를 낸 사례 중에 일본 정부 국토교통성에서 했던 그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글쎄요, 건설교통부인가 뭐 하여간 그런 어떤 그 정부 조직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삼자 만족의 공공사업 개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TOC-TP가 적용이 됐어요. 2007년부터 공공사업의 감독에 원데이 리스판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정부에서 발주내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감독하는데, 그 사업을 실행하는 어떤 사업자나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질문하고 협의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하루 안에 정부에서 답 회신을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 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아무튼 그런 회신을 해준다는 거예요. 24시간을 넘기지 않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신속 대응해서 그 공사 현장에서 기다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에 사용된 것이 이 TOC의 TP와 또 프로젝트 관리 방법인 CCPM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백 개 기업체가 참여를 하고, 그래서 공사 기간도 빨라지고, 그래서 정부는 뭡니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고, 사업자는 돈을 벌 수 있었고, 주민은 편리한 생활이 빨리 이렇게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공사가 빨리 끝나니까 뭐 홍수를 예방한다든가 다리가 놓아진다든가 함으로써 생활이 더 편리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사업자, 주민 이 3자가 모두 만족하는 그러한 사업을, 공공사업을 추진해왔고, 또 이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사실 나는 이 내용을 봤을 때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국가가 이렇게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유타주에서 고용서비스부에서 이것을 적용을 했어요. 거기서 하는 일은 어떤 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 선발하는 서비스를 하고, 또 인력 양성을 하고 실업급여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판단해야 될 게 어떤 요청이나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적은 인원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란 말이야. 정부의 어떤 이렇게 고용 서비스를 업무의 어떤 내용이 그렇다고 말이야. 근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때에 이 TOC를 적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법, 그 중에 이제 사고 프로세스가 있고 또 DBR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급식자를 선정하는 소요 일수가 15일에서 11일로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심사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 사람이 적합한 거 아닌가 심사를 하는데 11일로 줄어들어. 또 전화 상담 대기 시간이 23분에서 9분으로 줄어들고, 비용도 건당 57.6불에서 50.84불로 줄어들다. 그리고 비용 절감 목표와 실적이 대비가 되는데, 목표가 920만 불이었는데 실적은 600만 불이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600만 불 정도의 비용이 절감이 됐다. 여러 가지. 그래서 예산은 줄어들고 있었지만은 그 일은 더 잘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죠. 거기에 TOC-TP가 적용이 됐다.
또, 이 TP를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냐? 인천 분해 초등학교야.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구름하고 가지하고 목표나무 세 가지입니다. 이제 그거를 사실 이제 내가 이번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다이어그램을 스스로 그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더 깊게 할 수 있게 하고 생각이 깊어지니까 어떤 행동도 바뀌고 또 학업 성적도 좋아지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런 TOC-FE라고 그러는데 TOC for Education 이런 TOC-FE 활동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으면서 전국에서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개최를 해요. 지금 한 2년째 내가 알기로 한 2년째 계속 그걸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컨퍼런스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다 쫙 올려놨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유튜브 링크들입니다. 여기 한번 눌러서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그 열심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여기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서로 참 그 열의를 가지고 이런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행사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는데 자발적으로. 왜냐? 그만큼 이런 도구를 쓴다는 게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보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의 상당히 그 어떤 그 높은 가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전문성에 딱 국한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자기 전공이 무엇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또 나이 차이도 별로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부터 뭐 나이 든 성인들까지 이것을 배웠을 때 자기 생각을 다듬을 수 있다고. 그래서 TOC, TP는 바로 그러한 데에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도구다. 그래서 TP를 배우는 게 좋겠다. 그게 why TP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상당히 우리 생각을 이렇게 깊고 넓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도구다. 사고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도구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좀 익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